한 명밖에 안 나. 세 집이 2명 나면 대충 1.3이겠죠. 근데 인구가 줄어들지 않으려면 몇 명 낳아야 돼요? 여성이 자기 몫으로 하나, 남자 몫으로 하나 놔줘야지 인구가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걸 대체 출산율이라고 그러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가족 계획을 너무 빡세게 해가지고 83년에 2명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셋째 아이는 의료보험도 안 해줬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애를 안 낳게 됐다. 그래서 소위 저출산 고령화 이렇게 됐다 하는 얘기를 제가 이제 쓰게 된 거예요. 요점이 뭐냐? 요점이 60 환갑을 맞았을 때 대충 끝나잖아요. 이제 월급쟁이는. 지금 아메이의 리더 여러분 말고 월급 받는 사람은 대충 끝나는데 그때부터는 소득은 없는데 30년을 살아야 되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쓴 게 한국인 당신의 미래예요. 안다스탠 모른다스탠. 그런데 불과 지금 새천년 맞은 지 20년밖에 안 지났는데 무슨 소리야? 90도 아니야. 100세도 산다 그러는 거야. 어떤 사람은 또 120세까지 산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한국 아메이가 120세까지도 살지 모른다 하는 이런 운동을 지금 시작한 거죠. 여러분 아마 그 일환으로 오늘 이제 오시게 된 거예요. 우연히 제가 이제 작년에 어쩌다 유튜버가 돼가지고 제가 예전에 방송통신대학교 석좌교수 할 때 이렇게 프로그램 만든 거를 작년에 PD가 코로나 때문에 못 찍으니까 올렸는데 이래가지고 많은 거는 230만부터 200만, 180만 해가지고 합하면 1200만 뷰가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제가 유튜버가 돼가지고 오늘 아메이에 초청받고 온 거예요. 다시 한번 한국인 당신의 미래를 쓸 당신은 60 환갑을 맞고 나면 30년을 더 살아야 되니까 준비해야 된다 그랬는데 20년밖에 더 안 살았는데 새천년 지나고 이제 마지막이 30이 아니고 40일지도 모른다, 덜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서 21세기 새로운 삶의 공식을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또 시비를 붙여요. 말이 그렇지 무슨 100세 실제로 90세까지 살기도 어렵잖아. 뭐 상가에 가서 뭐 90세 넘은 분이 가끔 계시지만 실제로 정확한 얘기예요. 지금 인구 나이별 인구 구조를 보면 70세까지는 86%가 살아요. 근데 80이 되면 30%밖에 안 남고 90까지 사는 사람은 5%만 남아요. 그러니까 70살짜리 제 친구들은 앞으로 10년 동안에 56%가 날아가니까 사실은 86이 30이 되니까 3명 중에 2명은 70대에 가는 거예요. 불려가는 거예요. 90이 되면 5%가 남고 95%는 소천, 하늘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슨 100세 시대 뻥 아니야 뻥?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자동차 보험 드셨나요? 그 자동차 보험 회사에다가 1년에 전화 몇 번 하셨나요? 한 번도 안 해. 무사고니까. 그럼 자동차 보험 왜 들어? 자동차 보험 안 들지? 근데 다 들어. 왜냐? 안 들었다가 만약에 사고 나면 큰일이잖아요. 쪽박이죠, 쪽박. 마찬가지로 100세까지 준비했는데 85세에 가. 그러면 자동차 보험 들고 한 번도 전화 안 한 것처럼 안도의 숨을 쉬는데 90세까지 준비했는데 90세 생일날 안 죽어.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00세 시대 준비합시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결론이 뭐냐? 일과를 요약하면 우리 모두가 바라던 장수 시대가 온 거예요. 아니 저기 전라북도 장수 아니고 오래 살게 된 거예요. 오래 살게. 그런데 장수가 축복일 줄 알았는데 잘못하면 재앙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또 누가 시비 붙여. 뭔 소리야? 자식이잖아, 자식. 자식 보험 들었잖아.
지금 자식 보험 타먹으려고 이야기 생각을 하면은 자식들이 환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식 보험 없어. 꿈 깨고. 그러니까 노후 대비는 결과적으로 누가 해야 된다? 네, 내가 해야 된다. 우리 모두가 바라던 장수 시대가 왔는데 60 환갑을 맞았을 때 나머지 인생을 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장수가 축복이 아니고 재앙일 수도 있다. 오죽하면 장수 리스크라는 말이 생겼을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년이 없는 한국 아메이의 리더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한 일인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박수를 한번 치고 감사할 일이잖아요. 내가 사회에 기여를 하고 내 아는 사람한테 품질 좋고 가격이 저렴한 가성비가 높은 아메이 제품을 소개하고 그리고 나도 노후 대비하고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얘기만 하면 힘드니까 제가 이제 개콘을 중간중간 해야 되는데 인생 3대 실패라는 게 있어요. 첫째, 청년 출세. 젊어서 출세하고 나면 나중에 젊어서부터 대접받다가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별로 좋은 게 아니다. 둘째, 중년 상처. 중년에 상처하면 진짜 호랩이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얘기인데 남자들끼리 모이면 야, 무슨 소리냐. 중년 상처하면 화장실에 가서 웃는다. 그런 놈도 있어요. 다 모르는 얘기고 남자들이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한 번 맞춰 살기도 힘든데 그걸 어떻게 또 맞춰. 나이가 들면 누구 힘이 더 세진다? 남편 안 해. 네, 남편 거의 찌그러져. 그걸 또 어떻게 맞춰. 세 번째, 노년무전. 노년무전은 우스갯소리로라도 누가 시비를 안 붙여. 확실한 인생 실패거든.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노년무전은 확실하게 실패다. 여기까지. 일과 끝난 거예요. 일과. 여기까지 어렵다 쉽다? 쉽죠? 네. 다 이해되시죠? 네. 오래 살게 됐다. 내가 준비해야 된다. 고로 아메이 리더 대단한 거다. 이게 준비하고 공부한 거예요. 자, 세계 속의 한국 이렇게 써놓으면 되게 이게 청중들이 약간 눈빛이 이상해져. 저 사람이 7학년이라 그러더니 역시 맛이 좀 간 것 같아. 아니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인 나한테 한국을 지금 가르쳐 주겠다고 나서는 거야. 말이 안 되지.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그래서 제가 에펠탑을 가져온 거예요. 에펠탑 얘기를 여러분한테 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1889년에 여수 엑스포 같은 파리 박람회가 열린 거예요.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으로. 그럼 기념 조형물이 있어야 되겠죠. 공모를 했어요. 그랬더니 에펠이라는 건축 설계사가 우리 철근으로 324m짜리 탑을 세우자. 그러니까 지금 거기 파리 보이시잖아요. 파리 평평한 파리에 철근으로 324m를 올리자.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지식인이 조용하다 시끄럽다. 시끄럽지. 그래가지고 지식인들이 연판장을 돌렸어. 파리에 흉물을 만든다. 반대. 그러나 했어요. 누가 연판장 대장이었냐? 모파상이 했어요. 여자의 일생으로 유명한 모파상. 20년만 놔두고 철거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라디오가 그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송신탑이 필요한 거예요. 324m짜리 파리 에펠탑이 너무 송신탑으로 좋아서 아직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생겼어. 모파상이 허구한 날 에펠탑에 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당신 위선자 아니야. 아니 그렇게 건설을 반대하더니 가장 애용하는 사람이 됐잖아. 모파상이 이긴다 진다. 그 논쟁에서. 네, 이긴다. 누가 그랬어요? 이긴다고. 네. 첫 번째 상 받을 사람이야. 네. 자,
이게 내가 두 번째로 쓴 책인데 이게 엄청 많이 팔려. 26세를 찍었습니다. 왜 이겼냐? 내가 파리의 흉물인 에펠탑을 보지 않고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에펠탑 안에 있는 식당밖에 더 있냐? 맞아요, 틀려요?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고로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한국을 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왜냐? 매일 아침 우리가 일어나서 보는 신문에 한국 잘 될 거라고 칭찬하는 기사가 많다. 내일이라도 망할 것 같이 비판하는 기사가 많다. 설거지 끝내고 저녁에 보는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칭찬이 많다. 비판이 많다. 거의 비난 수준이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접하는 한국은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통해서 왜곡된 한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진짜 한국이 뭔지를 한번 보자. 땅덩어리는 세계 107등이에요. 얼마나 조그매 우리나라가. 인구는 5천만이 넘어요. 그래서 28등이에요. 총 생산은 10등 또는 12등 그 언저리로 왔다 갔다 해요. 아니 한국이 오죽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에 먼저 갔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이 휴대폰 갖고 계시지? 어른폰, 아이폰. 아이폰. 어른폰 써야지. 무슨 말인지 안다 때 모른다. 어른폰. 삼성전자는 어른폰 만들고, 응?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 만들고.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애플에서 먼저 만드니까 삼성전자가 얼른 어른폰을 만든 거예요. 어른폰이라고 하기는 뭐하잖아요. 그래서 갤럽이라고, 갤럭시라고 이렇게. 갤럭시는 은하수예요, 은하수. 수출입은 세계 10등 안에 들어요. 수출이 7등이에요, 7등. 수출이 7등. 이런 나라예요, 우리가. 응? 이런 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어요. 세계는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재미로 하는 거지. 이따 끝나고 시험이 있어요. 없지. 맨날 새벽교회 가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러는데 어떻게 시험을 보겠어. 그래서 오늘 시험 없는데 세계는 78억 인구가 78조 달러를 생산해서 1인당 10,000달러예요. 세계가 한 나라라면 우리 3만 달러니까 몇 배 잘 산다? 네, 3배 잘 살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잘 살게 됐어요? 여러분 옛날에 어려서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이 걸어온 길을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우리가 단기 4,000년이 넘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는 좀 약간 뻥쳐가지고 반만년이라고 또 그랬어. 근데 반만년 역사에 세 끼 밥 먹게 된 게 언제냐? 1973년에 처음이에요. 1973년 이후에 태어난 애들한테 엄마가 어렸을 때는 말이야. 그러면은 엄마를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해서 라떼라 그래. 또는 꼰대라 그래. 꼰대 아시죠? 꼰대. 2019년에 영국의 에코노미스트 잡지에 한국말인데 영어로 등재가 됐는데 그게 꼰대예요. KKONDA라고. 지금 영어예요, 영어. 그 이전에는 세 끼 밥을 못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요즘 애들한테 보릿고개가 전라남도에 있냐 전라북도에 있냐 그러면 한 맞죠. 그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어려서 소풍 갈 때 엄마가 계란 하나 삶아주고 사이다 한 병 사주는데 그 소풍 가서 막상 먹으려 그러면 거의 뜨뜻 미지근해가지고 사이다. 근데 오늘 제가 여기 저녁에 늦게 왔거든요. 냉장고에 뭐 맥주 2캔하고 무슨 뭐 음료수는 다 공짜라고 써 있어요. 제가 마셨겠다 안 마셨겠다? 안
안 마시지. 왜냐하면 제가 교회는 가끔 가지만 배둘레 햄은 싫거든. 그거를 제가 가난해서 다이어트까지 한 세대가 세끼 밥 문제를 걱정하던 이 민족이 이제는 다이어트 때문에 여러분이 못 먹는 분은 아메이 리더 중에는 한 분도 안 계세요. 안 드시는 거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가난해서 다이어트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그러면 제가 여기 뭐하러 왔겠어요? 그런 얘기 하려고.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이 얘기를 하려고 온 거예요. 아니, 세끼 밥을 못 먹던 나라가 3만 달러에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대국이 됐는데 자살률이 2003년부터 세계 최악이야. 얼마나 자살을 하냐. 자살률이라는 건 뭐냐면 나라마다 인구가 다르니까 비교를 하려고 인구 10만 명당 1년에 몇 명 자살하냐. 우리가 나쁠 때는 30명이 자살해요. 그러면 10만 명이 30명이면 5천만이면 15,000명이잖아요. 15,000을 365로 나누면 하루에 40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자살한다고 다 성공해? 자살 미수도 있지. 그러니까 하루에 50명 이상이 자살을 시도하는 나라. 이게 우리가 바라던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경제 발전의 뒤안길을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려고. 이게 앞에 한국 경제가 걸어온 길과 경제 발전의 뒤안길을 합하면 뭐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해요. 우리는 세 끼 밥도 못 먹던 수준의 나라를 다이어트를 생각하는 나라로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 효, 요즘 젊은 애들 효라는 단어도 몰라요. 효, 우애, 형제 간의 우애, 친구 간의 우정, 협동, 이런 가치는 다 버린 거지. 그렇잖아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죠. 친구들이 노트도 안 빌려줘. 내신 성적 때문에. 안 가르쳐줘. 이런 사회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라던 사회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게 2과예요. 2과 끝났어요. 여기까지 쉽다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6학년이 된 분도 계시지만 6학년을 향해서 가는 분도 계셔요. 된 분은 된 분대로, 향해서 가는 분은 향해 가는 분대로 우리가 언젠가는 고령층이 되겠죠. 그래서 고령층의 현실태를 봐야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려고 해요. 그게 3과예요. 오래 살게 된 건 맞아요. 그래서 지금 84세가 됐어요. 대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84세다 그러면 여자는 그보다 3년 더 살고 남자는 그보다 3년 못 산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평균 84세다 그러면 여자는 87, 남자는 81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6년 정도를 더 산다, 덜 산다. 네,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 노후 준비하라 그러면 대체로 남자가 어떤 생각을 하냐? 저 죽을 때까지 생각을 해요. 근데 남자가 죽고 나서 아내가 평균 몇 년을 과부로 살아야 된다? 10년. 대개 남편이 나이가 또 한 서너 살 많지 않아요. 요새는 좀 세태가 바뀌었지만 대체로. 그래서 자기 아내가 자기 죽고 나서 10년 정도를 과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생각 안 하고 자기 노후 준비하고 꼴깍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점. 건강 장수는 안 늘었다. 그러니까 병치레 하면서 오래 살아. 지금 지방에 가도 지금 여기저기 요양원 써 있는 게 있다 없다? 많지 않아요? 거기 가서 살면서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할 말이 없네.
좀 거시기 하지 않아요? 자살률 아까 30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노인은 50이 넘어요. 50. 노인 자살률이. 근데 OECD 평균을 보면 전체 선진국 평균이 18명인데 우리가 53명이야. 거의 3배잖아요. 3배.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세계 평균의 3배야. 3배. 그런데 여러분, 노인이 누구예요? 새끼 밥도 못 먹던 이 나라를 다이어트를 생각하는 나라로 만드는 주역이에요. 주역. 그분들이 자살을 세계 평균의 3배를 하고 있어. 왜 자살해요? 물어봤어. 그랬더니 1. 돈이 없어. 자식이 안 도와줘. 차라리 자식이 없으면 기초생활보장이라도 받아. 근데 자식이 있으면 안 줘. 근데 자식이 안 도와준다는 얘기를 또 부모가 하기가 쉽다 어렵다? 거의 안 해. 거의 안 하잖아요. 제가 종로 상가에 제가 무료 급식센터에 가끔 봉사하러 가서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11시부터 밥을 드리는데 10시부터 와서 줄 서요. 그래갖고 드리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마늘을 까겠어요. 뭐 실력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국물 붓는 거 담당해야 제가. 그래서 부으려고 그러면 다시 갖고 와서 밥 더 그래요. 한 끼 먹나. 11시에 무료 급식소에 설렁탕 한 그릇 먹고 하루 때우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 나라를 만든 주역인데 그래서 돈 때문에 자살해. 두 번째 건강이에요. 건강이 뭐예요? 몸 돌보지 않으면서 막일했기 때문에 늙어서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아주 나쁘게 보면 몸 버리고 돈 벌어서 늙어서는 그 돈을 병원비로 쓰다가 가는 게 인생이라 그래요. 안 됐잖아요. 다시 한번. 왜 자살합니까? 물어보면 1번이 돈, 2번이 건강이에요. 안타깝지 않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 언제까지 그런 연금 있지 않냐? 연금. 통계청에서 1,500만 명을 대상으로 연금 타는가 못 타는가 조사했더니 연금을 반밖에 못 타. 반은 연금 아예 없어요. 또 연금 있는 사람한테 얼마 타세요? 그랬더니 64만 원 타. 64만 원. 아메이 리더 여러분. 64만 원이 실제 생활에 도움이 크게 된다 못 된다? 거의 못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연금도 큰 도움이 안 된다. 고로 언제까지 일하시겠어요? 그랬더니 1,500만 명 중에 1,000만 명이 죽기 10년 전까지 일하겠다. 73세까지. 그러니까 병치레 하면서도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에 가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약가에 폐지 갖고 가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폐지 하루에 얼마 벌겠어요? 뭐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일하고 싶다는 사람이 1,500만 중에 1,000만 명이 73세까지 일하고 싶다. 근데 문제는 왜 일하고 싶으세요? 그걸 물어봤더니 생활비에 보태려고가 60%가 다 돼. 뭐 보람을 위해서 그거야 바람직한 거지. 지금 아메이 리더 여러분이 지금 생활비도 있지만 보람을 위해서 내가 보람을 느끼잖아요. 이렇게 아메이의 물건들, 좋은 물건들을 나도 쓰고 내 가까운 사람한테 권하는 이 즐거움.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좋아요. 근데 생활비가 모자라서 내가 예약가로 폐지 죽는다. 이거는 아니지 않을까. 이 대목에서 이제 또 개콘을 하고 넘어가면 인생 3대 바보라는 게 있는데, 첫째, 손자 손녀 봐주느라고 스케줄 바꾸는 할머니 할아버지. 옆에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 가방끈이 좀 긴 사람이에요. 여보 우리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애들이 우리 죽기라도 하면 애들이 상속세 내야 되는데
우리 미리 그냥 주고 용돈 다 쓰다 죽으면 어때? 3년이 지났는데도 시어머니가 멀쩡하면 기도 제목이 늘어.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 우리 시어머니 왜 고생하게 하십니까?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세 번째, 애들이 와서 자고 가겠다 그러면 방 모자랄까 봐서 새삼 그 나이에 짐 늘려가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거를 인생 3대 바보라고 그래요. 안다 쌤 모른다 쌤. 옆에 있다 없다. 무지 많지. 무지 많지. 여러분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안 된다. 된다. 말로는 그래. 실제로는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렇죠? 실천이 어려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건 달라요. 문제는 우스갯소리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 세 가지 바보의 공통점은 자식 때문이다. 맞습니까? 누가 맞다 그랬어요? 네. 제가 아니 확실하게 들리게 했기 때문에. 자, 오늘부터 실천해야 될 실천 강령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부터 진정한 자식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어머니가 당신의 모든 걸 바쳐서 저의 뒷바라지를 하다가 가셨어요. 그게 진정한 자식 사랑이냐? 맞지, 우리 어머니한테는. 우리는 아니야. 왜 아니냐? 진정한 자식 사랑이란 늙어서 자식한테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드려야 돼. 그래, 기왕에. 어? 신앙인들이라고? 아, 그러니까 안다고? 아, 나는 동기생이네? 21세기의 진정한 자식 사랑은 늙어서 자식에게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이렇게 하세요. 자식을 위해서 올인하던 걸 그만두고 반만 자식을 위해서 쓰고 나머지 반을 나의 노후 대비를 하는 것이 진정한 자식 사랑이다. 안다 쌤 모른다 쌤. 자,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대충 끝났죠? 네. 고로 앵콜 시간이에요. 3과 끝났으니까 앵콜 시간. 마지막 한 과 남았어요. 여러분들 열기가 너무 뜨거우셔가지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막 저는 이 부분 항상 강의 들을 때마다 제일 찔리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애들을 다 키워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키워준 게 아니라 저는 애들만 놔두고 공부하러 갔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전 정말 잘 모르고 학교도 다 어머니가 가셔갖고 저희 친정 엄마가 근데 저희 친정 엄마가 옛날에 이제 어려울 때 48년생이시라 중학교를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60이 넘으셔가지고 다 키워놓고 검정고시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대학 보내달라고 저한테 등록금 내놔라고 그러셨거든요. 네, 그래서 당신이 너무 그게 한이 되셔서 그러니까 그걸 뭐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한스러워서 제가 박사학위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애는 봐주마, 너는 네 공부해라 해서 저는 엄마의 도움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죄스럽고 그런 마음인데 이 부분만 들어오면 제가 막 찔려가지고 예, 오늘 여러분들이 뜨거운 열기가 정말 우리 한라에서 백두까지 전국을 꽉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가 금강산에서 또 이런 세미나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에는 그리운 금강산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면 좋겠죠? 네, 강의도 해야 되죠? 네. 그러면은 이제 100세 시대 행복한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를 간단히 정리하는 마지막 사과가 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타임즈에 보니까 지금 태어난 이 아이는 142살까지 살 것 같다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아요? 그리고 120살까지 산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야 뭐 부자니까 준비가 다 됐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말이 그렇지 120세 할아버지, 90세 아들, 60세 손자 생각하면 좀 간단치 않잖아요.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은 죽기 전에 자기 묘비를 미리 써놓고 죽었어요. 근데 영어로는 I knew, 나는 알았노라,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충분히 오래 살면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20년 전에 통계청장 때 한국인 당신의 미래를 쓸 때는 내가 그냥 알아듣기 쉽게 우물쭈물하다가는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지금 이제 새로운 21세기 새로운 삶의 공식을 쓰면서는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래 살다 보면요 병치레도 하죠. 돈도 없을 수 있죠. 죽는 거야 뭐 당연히 죽는 거지만, 고로 오늘 필드 리듬 오브 아메이에 오신 아메이 리더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고객 여러분은 지금부터 지나온 날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에 대해서 설계하면서 사는 생각을 합시다. 그런 뜻에서 오늘 이걸 만든 거예요. 자, 지금 남은 인생에 지금 7학년이면은 옛날 같으면 대충 다 산 건 줄 알았는데 지금 몰라요. 왜냐하면 출석 부르다가 언제 불려갈지 몰라요. 누가 먼저 갈지도 몰라요. 왜 상가에 가면 절 2번 하는지 아세요? 첫 번째 절은 이별하는 거야. 두 번째 절은 저쪽 기준으로 형님이니까. 지금은 내가 그렇지 않아요? 네. 내가 그냥 개콘으로 만든 거예요. 진짜라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처음은 와이파이 하는 절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저쪽에서는 네가 전입 고참이잖아요. 자, 그래서 미래를 설계합시다 하는 뜻에서 내가 이거를 가져왔다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안다스탠 모른다스탠? 네. 지금요 환갑잔치에서 여생 편히 살다 가십시오 이런 시대는 이미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남을 여자 짜투리 인생 이게 아니에요. 30일 수도 있고 40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60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소비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생산적인 일을 할 때다. 그래서 하시는 거지 지금. 네. 지금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산적인 일을 하는 생산 주체가 되자, 소비 주체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소비도 하죠.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 1번이 건강이잖아요. 건강. 1번이 건강이잖아요. 2번이 경륜이잖아요. 경륜. 3번이 이제 경제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아메이에서 하고 있는 건강자산, 매력자산, 경제자산을 이렇게 3가지로 나눴어요. 3가지로 나눴어요. 1번 건강자산은 제가 설명드릴 필요조차 없이 다 아시는 건데, 제가 한 가지만 강조하면 몸 튼튼도 중요하지만 마음 튼튼도 똑같이 중요하다. 그렇죠? 김정주 회장이 돈이 없어서 자살했나요? 세계적인 부자잖아요. 한국에 손가락 꼽는 부자인데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류의 친구들을 제가 멘토링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친구가 오 교수님을 만났으면 자살 안 했을 거다. 왜 그 사람은 멘토링을 안 해줬냐? 저는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감사한 일을 생각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것과 내가 불만을 가지고 안 가진 걸 불평하면서 하루를 출발하는 건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한국 아내에 어쩌다가 인연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행복한 하루를 출발할까 생각하면 감사하잖아요. 네. 그래서 몸 튼튼 못지않게 마음 튼튼도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경제자산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공부했어요. 경제자산 이야기. 연금 거의 도움이 안 된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아메이는 다행히 이제 성과가 좋으면 또 연금 나오잖아요. 그러나 자식보험 안 된다. 고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 한 거예요, 그렇죠? 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지금 경제 자산에 있어서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 1번은 국민학교 때 6년간 배운 국어 산수를 한번 복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6년 동안 국어 시간에 배우는 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제파 아래 문단을 읽고 주제는 주제와 같은 거. 산수 시간 6년 배운 거는 뭐다? 분수를 배우는 거. 그렇죠? 그래서 주제 파악하고 분수 지키고 살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말은 그 개콘인가? 잘 이해가 갈 법도 한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 파악과 분수를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학교 다니는 거예요.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집에 갔더니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여보, 언니네가 이번에 새로 차를 뽑았대.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다? 차 사라. 우리도 뽑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뭐하러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자, 이런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소비란 밑에가 소득이 얼마인지를 생각하고 소비를 하는 게 주제 파악하고 분수시키는 거예요. 언니네보다 우리가 소득이 많아, 모아놓은 게 많아. 그러면 우리도 바꿔야지. 그렇지 않아요? 나쁠 게 없지 않아요? 근데 수입은 언니네 반밖에 안 돼. 그런데 우리도 바꾸자고 그러면 남편이 참 머리만 긋겠죠. 그게 주제 파악과 분수다. 내 자신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를 보고 주제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소비를 해야 되는 거다. 동의하십니까? 네.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거 설명드립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소득 격차와 빈부 격차를 구별을 못해요. 소득이란 이런 거예요. 한국 아메이 리더 여러분 중심으로 하면 리더 A 1년에 이만큼 소득을 올려. 예를 들어 무슨 핀이야. 리더 B 이만큼 올려. 무슨 핀이야. 그게 소득 격차예요. 일정 기간 동안에 벌어들이는 수입에 관한 얘기예요. 빈부 격차는 평생 번 거를 오늘 이 시점에서 리더 A는 얼마야? 재산이. 리더 B는 얼마야? 이게 빈부 격차예요. 안다스요? 모른다스요? 고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리더 말고 보통 사람들은 남자는 소득을 벌어와요. 그러면 여자가 집에서 늘려. 그래서 여자가 집에서 하는 일을 투자로 뭐라 그런다? 손 들고 맞춰야 돼. 손 들고. 네. 살림. 아 그래? 일단 맞힌 거야. 네. 살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여기요. 갖다 드립니다. 오늘 살림이라는 이런 거예요. 살림은 살리다의 명사예요. 살리다의 반대는 죽이다예요. 가정은 여자가 살릴 거냐 죽일 거냐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인 뭐 하세요? 그러면 그냥 집에 있어요. 그냥 집에 있다니 대개 남자가 아무리 잘 벌어다 주어도 여자가 살림을 못하고 죽임을 하면 그 집은 망하잖아요. 망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돈을 버는 것 못지않게 불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게 어저께 잔이 강의한 거예요. 그거를 애들한테도 미리 가르치자. 제가 제2코리아라고 청소년 교육하는 기관에 제가 회장을 할 때 잔을 이사로 데려다가 하면은 그 엄청 애들한테 인기가 좋아요. 잘해가지고. 자, 여러분 경제 자산이란 내가 언제까지 경제 활동을 해서 생산적인 일을 해서 돈을 벌 거냐 하는 게 1번 중요하고, 똑같이 중요한 거는 그 돈을 어떻게 불릴 거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거 여러분 어제 공부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여기를 그려놨는데 이게 뭐냐, 타이어 앞에다가 R2를 붙이면 미국 사람들은 이거를 은퇴라 그래요. 은퇴, 리타이어라고. 그게 영어를 잘 몰라서 그래요. 리타이어는 은퇴가 아니에요. 리타이어는 띄워서 쓰면 타이어를 바꿔 끼는 거예요. 저는 1975년에 공직을 시작을 했어요. 2006년까지 했어요. 31년을 했어요. 그리고 2006년 말부터 2022년 오늘까지 16년째 제가 민간 부문에서 세계 다국적 기업의 CEO들을 전략을 자문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공직에 있을 때는 막말로 포장도로 달리는 거예요. 제가 청와대 비서관을 4개나 했으니 청와대까지 와가지고 당신 틀렸어 이런 사람 있겠어요? 다 옳다 그러지. 그러면 제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아요. 한 번도 내 말이 틀린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대개 대통령은 병에 걸리는 거예요. 대통령병에. 말년에 가면 다 본인이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민간 부문에 오면은 포장도로 달릴 때와는 같은 타이어를 끼고 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서비스 업종이에요. 아메이 성공의 비결 너무 간단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온 손님 또 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온 손님 또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검은고를 튕겨주는 감동을 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슨 물건을 사고 싶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팔라고 그런다? 안 팔려요. 강매지. 그 한 번에 끝나.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사게 만들어야 돼요. 살 마음이 생기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리타이어, 여러분이 아메이의 리더가 됐다는 건 이미 실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 말할 필요도 없는데 지금 하고 있어. 그만해야 되겠다. 그래서 리타이어는 뭐라고요? 타이어를 바꿔 끼는 거다. 아메이 리더란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이 내가 아메이 물건을 사서 쓰는 게 품질과 가격 면에서 좋다고 해서 사는 마음이 들게 마음의 검은고를 딱 튕겨주는 심금을 울리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노후 준비는 언제 하는 게 좋으냐? 오늘이 제일 빠른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영정 사진을 찍을 때 제일 젊은 사진은 언제 찍은 거다? 오늘 찍은 거지. 내일보다 오늘이 젊잖아요. 그래서 언제 시작해도 너무 빠르지 않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제가 1974년에 미국의 경제학자가 돈이 많으면 행복한 거예요. 경제 발전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라는 논문을 썼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자살률이 세계에 제일 높겠어요? 그렇지 않다. 세 끼 밥 먹고 나면, 의식주를 해결하고 나면, 기본 욕구가 충족하고 나면 행복은 부자순이 아니다. 우리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걸 맨 처음에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는 참 행복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오늘 마지막이에요. 참 행복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까
건강과 경륜과 경제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경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개콘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하다 말한 거예요. 꼰대라는 게 뭐냐? 영국의 에코노미스트 잡지에 꼰대라는 단어가 이제 들어갔는데 KKONDA가 들어갔는데 이런 거예요. 청하지도 않은 충고를 하는 나이 먹은 사람. 두 가지를 예를 들었는데 애정 생활이나 그러니까 러브 라이프나 또는 패션 스타일. 너 옷이 그게 뭐냐? 또 명절 때 만나면은 되게 먼 친척들이 다 모이잖아요. 너 아직도 결혼 안 했냐? 아니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고로 꼰대란 나이 먹으면 경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지혜와 달라요. 그래서 꼰대가 안 되는 비결을 제가 가르쳐드리면 이런 거예요. 청하지도 않은 조언을 하는 사람이 꼰대라면 청했을 때 조언을 하는 사람을 멘토라 그래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라고 물어볼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후배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욕심이 충정해서 막 가르치는데 그걸 꼰대라 그래요. 그러지 말고 물어볼 때 가르쳐주면 그걸 멘토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꼰대가 되지 않는 지혜는 기다리는 거다. 물어보지 않는 조언을 하지 맙시다. 동료끼리도 그래요. 동료끼리. 너 그렇게 하면 되냐? 충고하면 좋아할 사람이 많다, 싫어할 사람이 많다. 다 아는 건데 실천이 잘 안 돼. 자,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 비결을 가르쳤는데 1. 행복 지수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루었을 때 느끼는 심정이기 때문에 자기가 10을 바라고 있는데 8을 이루었으면 80이겠죠. 행복 지수가. 그 사람은 2개를 채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죠. 그러나 2개를 채우는 동안에 바라는 게 늘어버리면 행복지도 않는 거. 동의하십니까?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꼭 하는 첫 번째 주례사 1번, 주례가 성원 선언문을 낭독한 순간 배우자에게 기대 수준을 반으로 낮추세요. 연애할 때처럼 잘해주는 배우자는 거의 없습니다. 또 없다 그러면 시비 붙이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 10을 해주었다면 이제부터는 5으로 기대 수준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7을 해주었을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10을 기대하고 있다면 7 해주면 불만이겠죠. 동의하십니까? 네. 2번, 어떤 사람은 내가 바라는 게 10이었는데 가진 게 12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행복지수가 120이 아니고 행복지수가 100분의 100에다가 100분의 20이 더 있는 거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그때 제가 행복지수를 감사라고 해요. 여러분이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머릿속에 내가 아메이의 리더가 된 게 얼마나 다행이냐. 오늘 소노캄 여수에 가가지고 오늘 재미있는 노래도 듣고 시험도 없는 강의도 듣고 이렇게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메이 체험을 또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적어도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내 숙명에서 빼줄 것 같다. 이런 기분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이런 얘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 우리 박수 한번 치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건데 마지막 이거는 여러분이 평생 들어보지 않은 거예요. 평생.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건데 행복에 이르는 비결 3번이면서 맞아. 비교하라. 맛이 같나 봐요. 다 비교하지 말라고. 큰애가 몇 살? 큰애가 몇 살? 몇 킬로? 태어날 때. 네. 2.5. 네. 뭐하고 기억해? 그게 우리 애가 다른 애보다 튼실하게 나왔는지 비교하려고 책 한 권 나왔지. 2.9 말 안 했어. 비교 하나.
비교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건 생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고 오늘 회가 왜 안 떴지? 그걸 거짓말하고. 인간은 비교하는 동물이에요. 지금 아마 자기 큰애 태어날 때 몸무게 기억 못하는 엄마 거의 안 계세요. 그 대신에 목 디스크를 조심하라. 비교하라 그러면 전부 위만 쳐다. 걔 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걔네 아버지 우리 집 머슴이었는데, 아니 그거 무슨 관계가 있어? 지금 현재 주변을 돌아보면 나만 힘들다, 다른 사람도 힘들다. 다 힘들어요. 그래서 비교하고 세상에 나만 힘들지 않다고 위안을 받아라. 그리고 그래도 고개가 아프면 내려다보면 한국 아메이 리더보다 더 힘든 사람 있다 없다? 부지 많지. 그럴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라. 이게 참 행복이에요. 참.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고 친히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누가 또 시비 붙여요. 나 적금 타면 내가 그때 도울게. 그런 도움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왜 자살이 많냐? 여러분, 식당에서 야 깍두기 하나 가져라. 설렁탕집에서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다 없다? 깍두기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대 받아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심지어 주문 받고 돌아가는 아주머니 뒤통수에다 대고 조선족인가 봐. 이런 소리 들은 적 있다 없다? 조선족이 무슨 죄 지었어요? 언제부터 이 나라에 남을 배려하는 이런 게 없어졌나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가슴에 상처를 입을 거냐요. 우리도 대학 나와서 취직할 데가 없어서 독일 광부로 가려고 줄 섰던 적이 있고, 그때 우리 언니들이 독일 가서 피고름 짠 돈으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조선족은 독립운동 투사의 손녀 딸일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가 겸허하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배려란 짝배자에 생각할 여자예요. 상대방을 생각하는 행동과 말을 해라. 말로 베인 상처는 아물지가 않아요. 오늘 제가 여기에 온 거는, 제가 아메이하고 하는 이 운동은 배려 회복운동. 저는 그걸 하고 다녀요. 적어도 이 사회가 좀 더 따뜻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좀 가졌다고, 내가 좀 잘 나간다고 함부로 하는 이런 세상이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은 제가 좋아하는 조동화의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시를 낭송하는 것으로 끝내고자 합니다. 나 하나 꽃 피어 조동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거 아니겠느냐. 아메이 리더 여러분부터, 우리부터 이 사회를 풀밭이 아닌 꽃밭으로 만드는데 앞장섭시다. 감사합니다.